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에게 묻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투샷이 나왔어 이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과 옆에 앉아서 방송해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저 너무 이게 진행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굉장히 좋은데요? 떨려요. 우리 막 맨날 옆에 이렇게 네. 게스트처럼 앉아 있다가 네네네. 같이 하니까 같이 진행자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폼나십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께서 오늘 봄을 흠뻑 담아서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사하게 아름답게 코디를 하셨어요? 아이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네. 조문경 변호사님 서서 방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치마도 너무 이뻐. 나도 입어보고 싶어 그런 거. 자, 네. 자고 나면 네. 달라지는 이민법. 또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제가 한 주에 나오니까 달라진 거 자꾸 소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네. 사실 이민법 변호사님들 저기 굉장히 오. 피곤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많아. 아니 그래갖고, 그 변호사 네. 시험 볼 때 그 법으로 그냥 쭉 가야지. 그런 법도 많아요. 제가 오. 이제 제 파트너 하시는 분이 네. 퍼스널 인저리라고 사고상해 그쵸, 변호사 그쵸.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법이 잘 안 안 바뀌어. 바뀌죠. 뭘 바뀔 게 있어,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어. 하는데 이민법은 너무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팔로우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어허.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게요. 부지런히.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항상 뭐 바뀐 거 항상 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말하실 때 우리 네. 조 변호사님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꼼꼼하시고 그냥 햇살하시고 그냥 쌈박하시고 그냥 뒤끝 하나 없이 그냥 착착착착 이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 변호사님께는요. 자 바뀐 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뀐 규정 네. 이번에는 좀 좋은 것들로 바뀌었어요. 오. 네, 하나는 이제 이민 그 신청서 접수를 할 때 피를 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피를 냅니다. 네네, 사실 굉장히 네. 비싸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수표를 써서 냈어요. 그래서 그냥 퍼스널 체크도 받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머니 오더나 아니면 캐시어스 체크만 받아요. 그러는데 그냥 퍼스널 체크 잘 써서 네. 보내면 받는데 네. 크레딧 카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물론 크레딧 카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리밋하게 온라인 접수하는 경우만 뭐 몇 가지 받았는데 네. 이제는 일반적인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G 1450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거기서 크레딧 카드 번호 쓰고 못 쓰고 하면은 모든 신청서의 오. 접수비를 크레딧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고요. 보통 뭐 우리가 어떤 뭐 전기회사라든지 아니면 학자금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내면 피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가 너무 비싸니까 카드로 납부를 못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고맙게도 어허. US 거버먼트에서는 피는 안 받고 크레딧 카드로 접수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공지가 나왔습니다. 또 이게 네. 국가의 힘이네 또 이런 게 수수료 안 받고 수수료 안 받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크레딧 카드로 쓰시는 게 또 그 자금 운영상 유리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 양식 작성하셔서 네. 카드 번호 기재하시고 네. 접수하시면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카드 접수로 다 받게 되니까 이렇게 바뀐 점 네. 알려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엔 이 크레딧 카드를 일부러라도 더 쓰죠. 그렇죠. 무슨 뭐 마일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도 받으려고 좋고 그렇죠. 막 캐시백도 되고 네네네. 이러니까 예.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음. 카드를 쓰는 게 수수료가 없다 하면은 뭐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정말 이것도 적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좋은 법 네. 하나 바뀐 거 이번부터 일단,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바뀐 게 그 인터뷰에 관한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인터뷰라고 중요하네요. 하면 굉장히 먼저 막 부담감이 확 오잖아요. 내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또는 뭐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해외에 있는 주한미 영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민국에 가서 한다든가 네. 이거 엄청난 그쵸. 굉장히 널버스 되고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 인터뷰 중에서 결혼 인터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그 USCIS 이민국에 가서 그쵸. 인터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할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데 내가 뭐 한국에 있는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통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네. 여기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당사자만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배우자만 네. 인터뷰를 가고 네.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이런 배우자는 안 가도 돼요.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같이 네. 가야 되고 네. 한국이나 뭐 해외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그냥 영주권 신청 당사자만 가도 되는 네. 걸로 돼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보통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이 네.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쵸. 빠르고 어허, 쉬워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위장 결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많아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뭐 많은 관을.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으로 영주권 하겠다 오면 어. 처음에 인터뷰를 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잘 안 해. 그러니까 안 해요. 이상한 거면 안 하고 느껴지구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아니다. 뭐 그러면 본인들 그건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어떤 시장이 형성돼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격도 네. 형성되고 굉장히 이거는 범죄인데.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에. 그렇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뭐 나오지, 깊고 나오지. 푸른 밤도 있고, 어, 뭐 어. 그린 카드라는 막 영화도 나오네, 있고, 막 나오네.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오죽 많으면 그런 게 나오겠어요. 예, 음. 그래서 그 이민국에서도 네. 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으면 2년 있다 연장 신청을 해라 해서 임시 영주권을 줘요. 네. 그래서 2년 있다가 임시 영주권을 이제 그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을 하는데 네. 그때 인터뷰를 이민국 그 법에서는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USCIS 권한으로 인터뷰를 웨이브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결혼해서 2년도 안 돼서 영주권 받았지만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그다음에 둘이 같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뭐 다 같이 이렇게 네. 조인트로 책임을 어허. 지고 살면서 그런 서류들을 잘 보여주면 네. 인터뷰를 보통 안 해요. 왜냐하면 인터뷰 한다고 돼 있어도 음흠. USCIS 권한으로 인터뷰를 웨이브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네. 시행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혼을 해서 했다거나 뭐 이렇게 혼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헤어지고 그러는 어허. 경우가 어허. 생기잖아요. 네. 불행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그 임시 영주권 갱신을 하면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인터뷰를 자주 해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면제가 안 된 경우는 음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까 해외에서 할 때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당사자는 안 안 가도 된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받을 혼자서 사람만 받을 간다고. 사람만 가서 어머.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음흠. 여기 와서 임시 영주권을 그러니까 갱신을 할 때는 그때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팔러시가 나온 게 이번 주에 나온 게 네. 그런 경우에도 인터뷰를 웨이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이미그레이션 뭐 이민 사기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무슨 어떤 뭐 전과기라고 이렇게 없이 이렇게 확실한 케이스들은 그 인터뷰 안 하고 그냥 주겠다라는 오. 그런 그 완화 정책이라고 오. 할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안 해도 되는 인터뷰가 없어지는 정책이 새로 다시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 인터뷰를 좋네요. 원래 해야 되는데 음흠. 안 해도 된다는 권한을 이민국에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터뷰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또? 이제는 웨이브할 수 있다라고 오. 해서 임시 영주권 갱신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인터뷰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해서 서류를 뭐 그냥 대충 해서 내면 2년 그 임시 영주권 갱신하고 정식 영주권 받겠지 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받으면 네. 비록 10년짜리는 아니고 2년짜리지만 처음에 받기가 어렵지 연장을 시켰다 생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내시는 분이 많은데 서류를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겠죠, 그 더. 서류라 함은 두 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가 같이 이제 살았다는 증빙 서류인데 우리가 사는데 뭐 그렇게 뭐 이게 필요해. 우리는 텍스 보고도 따로 하는 게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그 카드나 아니면은 그 은행도 부부 각자 이렇게 뭐 책임지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주권 목적으로는 조인 다큐멘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 경제적인 책임을 어허. 공동으로 진다. 그래서 뭐 어. 차를 사서 파이낸스를 하면 같이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몰기지 같은 거를 하면 또 같이 이름으로 들어가고 렌트를 해도 둘이 같이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런 건 미리미리 일부러라도 그렇죠. 꼭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인터뷰를 잘 안 하지. 그런 거 없이 그렇지. 그냥 내면요. 어허. 자 일로 와봐. 하고 의심이 되니까. 우리 한번 너네 정말 부부 영주권을 위한 부부인지 정말 부부인지 우리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인터뷰거든요. 조사를 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나 영주권 받았다. 네. 이제는 이제 괜찮다. 괜찮지? 그러고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변호사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면 네네. 또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본 영주권, 그러니까 정식 그 10년짜리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네. 서류 차곡차곡 챙기셔가지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터뷰 기간이나 이렇게 심사 기간 같은 게 많이 좀 늘어졌잖아요. 그쵸.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있다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가 보통은 한 1년쯤이면 나오는데 좀 늦어져 갖고 인터뷰 나올 시점에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임시 영주권이 아니라 정식 영주권이 10년짜리가 탁 나오는 그냥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정식 영주권을 받으면 네. 예, 다시 연장할 그런 그 벌든이 없어지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다행이네요. 그거는 좋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 조 변호사님처럼 디테일하게 다 말해주는 이 변호사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네. 굉장히 그 이민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머티큘러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 오리엔트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주자주 법이 바뀌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게요. 업데이트가 네. 빨리 네. 되는 거를 빨리 포착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또 서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데 네. 그래서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인터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엊그제 인터뷰를 갔어요. 맨하탄에 있는 이제 그거는 시민권 인터뷰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뭐 임시 영주권 인터뷰 이런 거랑은 조금 뭐 다르지만 네, 어쨌든 네. 인터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네. 제가 굉장히 화가 좀 났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그 이민국 당국에게 직원. 직원에게 예 왜냐하면 우선은 처음에 가서 저희가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하는 말이 통역이 이분은 이제 영어 면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네. 시민권 신청하시는데 네. 나이도 많으시고 네. 영주권 된 지도 오래되셨기 네, 네. 때문에 당연히 영어 면제인데 영어 통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통역 어레인지에서 전화로 할 수 있겠다. 여기 하라고 그러지 않았더니 우리 여기 맨하탄 오피스에서는 그런 거 안 한대요. 안 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통역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스케줄을 잡아주던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3시간 기다렸는데 다음에 또 스케줄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기다렸더니 드디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오피서가 굉장히 좀 깐깐해 보여요. 되게.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으시고 네. 영주권 받으신 지 20년이 넘으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심플 버전이 있어요. 네, 네, 그 네. 20문제만 그쵸, 한 아주 그쵸. 쉬운 네. 뭐 당 2개가 그쵸. 공화당, 뭐 민주당 또 뭐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들 어허. 20개 중에서 네, 네. 6개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만 공부하신 분인데 딱 첫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이 된 당황되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이분은 65세가 넘으시고 그다음에 20년 20년이 되셨고. 넘으셨기 때문에 simplified version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테스트는 테스트래요. 그래서 어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르시면 좀 이렇게 뭐 변호사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싹 무시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는 옆에서 너무 당황스러워. 당황스럽지. 나 이거 공부 안 한 건데 막 한국말로 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근데 뭐 어떻게 뭐를 항변할 기회를 안 주고 해서 제가 이제 속으로 단단히 벌었어요. 좋아 어디 보자. 내가 슈퍼바이저한테 다 읽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다행히도 이분이 6개를 마치셨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그리고 굉장히 네, 네. 잘하시는 분이죠. 겨우겨우 그러니까 마치셔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 거야 이분은. 아니 근데 이분은 사실 뭐 자기 20문제만 하는데 버전으로. 자기 버전은 공부를 그치. 했는데 100문제 버전은 사실 안 안 했는데 그래도 하셨죠. 상식적으로 조금 아시는 게 있어갖고 그래도 겨우 이제 맞췄는데 굉장히 하드 타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0문제 안에서만 출제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20문제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100문제 안에서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변호사가 옆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정식으로 그쪽 그 맨하탄에 있는 그 필드 오피스의 네. 슈퍼바이저한테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할 거예요. 물론 합격을 했으니까 적인 그 네. 폐해는 없죠. 어허. 하지만 합격을 못했으면 이제 정식으로 따져서 완전히 네. 그날 좀 어허. 그러려고 했는데 네. 일단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일은 뭐 한 걸음 물러섰지만 네. 이거는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르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100문제 대상이 아니고 20문제 대상이네 그걸 모르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 그분은 사실 좀 참. 문제를 네. 제기해서 좀 자격이 예. 없잖아. 그런 근데 사람. 저희가 인터뷰를 가면요 네. 그렇게 무지몽매한 오피서들이 좀 있어요. 말이 조금 심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무대뽀로 이제 그냥. 무대뽀인 분도 있고 너무 루키라서 네. 모르시는 분들도 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면 그쵸. 듣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글쎄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아주 그 불쾌하고 예, 그런 그 기억이 그 엊그제 이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인터뷰에 가면 네. 굉장한 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변호사랑 같이 가도 이게 네.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네. 혼자 가면 이건 그쵸. 어떻게 뭐 하려면 하고 뭐라면 뭐야지 어허. 그냥 떨어지고 오는 그쵸, 거죠. 그쵸. 어떤 항변도 네,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인터뷰 같은 거 준비를 할 때는 물론 뭐 인터뷰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도 전부 다 오피서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대부분은 이제 뭐 잘 알고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 그러게요. 고 예, 굉장히 아, 속상했어요. 정말 예. 매 순간 그런 거 네. 어떤 정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때에 얼토당토하는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맥 빠지고 어이없고 좀 분한 마음도 드는데. 네. 심지어 이분은 인터뷰 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저 100문제 공부해야 돼요. 20문제 공부해야 돼. 이것까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아니에요. 20문제만 하면 돼요라고 네. 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이제 그 봉변을 예, 당하신 건데 네. 사실 제가 잘못한 거는 없지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마음이 마음적으로. 너무 쓰였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그 네. 시빅 테스트를 어허. 그 통과해서 다행이지만 네.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허. 뭐 결국은 통과는 했을 거예요. 다시 네. 이제 하셔서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인터뷰에서 있었습니다. 아, 정말 네. 얼마나 많은 드라마 같은 얘기가 있으시겠어요. 사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닌 얘기고 예. 정말 너무 힘들고 그 정말 긴 여정을 네. 가다가 마지막에 뭐가 탁 틀어져서 안 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뭐 여러 사연들이 많아요. 이민법 그러게요. 하다 보면. 네. 네. 왜냐하면 네. 다 어떤 좋은 바램으로 음. 너무나 영주권이나 그 어떤 것을 향해 있고 싶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 시작으로 가는 음. 거에 옆에서 항상 그걸 발맞춰 주시고 도와주시고 되게끔 해주시는 프로세싱을 해야 되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머리를 작전이 모든 케이스마다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자격이 좀 부족해서 또는 뭔가 이렇게 일이 꼬여서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 아프죠. 그럴 때 네. 정말 또 그때의 그 마음을 나눠 주셔야 되는 마음까지. 네. 그래서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눈빛이 예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진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위장 결혼 하시는 분들은 못 오실 것 같아. 눈빛만 보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갈 것 예. 같아. 위장 결혼하시는 분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셔서 이 사람이요 뭐 이러면서 벌써 그러면 이렇게 와이프랑 뭐 남편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이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이서 벌써 어색하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우선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느껴지시는 마세요. 거예요. 예, 정말로 예 그런 거 네. 위반 없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네. 영주권 또 시민권 받을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데 네. 뭔가 위법한 그 요소를 가지고 오시는 거는 저희는 그쵸. 노 땡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음.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쵸? 너무 안타깝지만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얼마나 절실하면 이럴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절실해도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빵 훔치면서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내가 신분이 그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 네. 또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겠지만 가장 맞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를 하며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조 변호사님 같은 분
여러분과 나눌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도를 네. 예, 가야 된다고 하나밖에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네. 자, 언제나 이렇게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에 대해 부지런하게 클라이언트들에게 다 업로드 해주시는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 궁금하실 분들 전화번호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전화번호는 201-585-7409 또는 201-849-5000번. 네, 이렇게 201-585-7409 또 하나는 201-849 849 5000번. 5000. 이 번호 좋네요. 이렇게 뉴욕, 뉴저지 정보 예 하시면 네. 네, 이 번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뭐 네.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도 다 네, 찾으실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 요번 주에도 또 바뀐 법이 있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오늘은 좋은 법 바뀐 좋은 쪽으로. 좋은 네네. 쪽으로 네. 다행입니다. 자,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보내드리면서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과도 이만 총총.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좋은 네. 봄날 금요일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